네, 안녕하세요. LTK 수학입니다. 자, 오늘도 이어서요, 수학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저번 시간까지 14강에서 지금 함수, 2단원 함수, 고난도 문제풀이까지 해서 13강 마무리해 보았고요. 이번 시간 14강에서는 이제 새로운 단원, 또 3단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단원 제목은 순열과 조합이 되겠고요. 그 중에서 오늘 첫 번째로 순열과 조합 배우기 전에 경우의 수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복습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경우의 수는 중학교 2학년 때 확률과 같이 배우기 때문에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럼 경우의 수가 무엇인지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건과 경우의 수 보도록 할 건데요. 사건이라는 것은 그쵸, 반복할 수 있던 어떤 실험이나 관찰에 의해서 일어나는 결과를 모두 다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 개념은 중요하지 않은데 여기서 우리가 잡고 가셔야 할 포인트는 합의법칙, 고배법칙 이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경우의 수는요, 어떤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가지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여기까지는 그냥 넘어갈게요. 그 다음 합의법칙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합의법칙을 언제 사용하고 고배법칙을 언제 사용할지 이거를 가장 잘 캐치해 주셔야 돼요. 자,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그러면 각각의 사건이라고 칠 수 있을 때 이때 사건 A와 B가 일어나는 수가 각각 MN이라고 한다면 M 플러스 N, 즉 합을 하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니까 굳이 곱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합하는 거예요. 이렇게 배워주시면 되겠고요. 서로 다른 두 사이를 던질 때 문제 볼게요.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3 또는 10이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이 3이 되는 경우 볼까요? 자, 이렇게 순서상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몇 컴마 몇, 그쵸? 그럼 먼저 합이 3부터 볼게요. 얘는 그러면 뭐예요? 1,2, 그쵸? 1 더하기 2, 3이니까요. 주사위는 1부터 6까지 수 나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얘기는 2,1, 총 여기서 두 가지가 나왔죠. 그 다음, 합이 10일 때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이 10인 거 1 더하기 9, 9는 주사위 없죠. 2 더하기 8, 8도 주사위 없고요. 3 더하기 7 주사위 없고요. 4 더하기 6, 6까지 있네요. 그러니까 4,6, 그 다음 5,5, 그 다음 6,4 해서 총 여기서 몇 가지? 3가지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판단해 주셔야죠. 이것을 동시에 일어나는 거니까 곱할 건가? 아니면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니까 합할 것인가? 이걸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 합이 3이 되는 경우하고 합이 10이 되는 거는 월건이 무조건 별개의 사건이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딱 봐도 합이 3인 거하고 합이 10인 거는 같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합이 10인데 동시에 합이 3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얘는 별개의 사건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하고 세 가지 나왔으니까 2 더하기 3 해서 5가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5가지가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다면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의법칙을 알았다면 이제 고배법칙도 한번 알아봐야겠죠. 고배법칙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사건 A, B에 대해서 A가 일어나는 사건의 경우의 수가 M이고요. 각각에 대해서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N이 돼요. 근데 두 사건 A, B가 연이어 일어나는 경우의 수, 즉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요 한번 표현해 보자면 M 곱하기 N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때는 무조건 곱을 한다.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합을 한다. 이 개념을 잘 이해해 주시고 어떤 게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고 어떤 것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것인지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서 a 플러스 b하고 x 플러스 y 플러스 z라는 요식을 전개할 때 항의 개수는 몇 개인지 한번 구해보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전개될 거예요. 항은 지금 a 플러스 b가 있고요. 그 다음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전개될 거예요? 지금 ax, ay, az, bx, by, bz 이렇게 각각 전개가 될 건데 이것이 모두 다 정리가 돼서 하나의 항으로 나올 거란 말이죠. ax 플러스 ay 플러스 az 플러스 bx 플러스 by 플러스 bz 이렇게 하나의 항으로 정리가 계속 될 겁니다. 하나의 식으로 이렇게. 따라서 얘는 각각의 경우가 아니라 동시에 일어나는 수라고 판단해 주셔야겠죠. 즉 항의 개수는 2, 2개에서 3개를 곱하니까 6이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전개해 보아도 지금 항이 6개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그냥 개념이었고, 이제부터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 구하기, 경우의 수의 유형별 문제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많이 나온 유형이 약수의 개수와 약수의 총합이라고 했어요. 자, 약수의 개수는요, 중학교 1학년 때 배워서 아실 테지만, 약수의 총합은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약수의 개수부터 볼게요. 자, n이 지금 p의 알파 제곱, q의 베타 제곱 말고, 얼의 감마 제곱 뭐 어쩌고 되어 있습니다. p, q는 각각 다른 소수겠죠? 즉, n이 소인수 분해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때, n의 양의 약수의 개수를 구해보라고 했습니다. 자, 어떻게 구했었죠? 우리 약수에다가 1 더한 것끼리 모두 다 곱해주셨으면 됐습니다. 따라서 이렇게가 지금 약수의 개수가 될 건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됐을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왜냐하면 자, P의 알파 제곱부터 볼까요? P의 알파 제곱은요, 일단 약수의 개수를 한번 판단해볼게요. 자, 보시면 P의 알파 제곱은 뭐 1도 있겠죠. 1 있고요. P도 있겠고 P의 제곱도 있겠고, 그쵸, P의 세제곱도 있겠고, 아, 여기서 P의 알파 제곱까지 P의 알파 제곱에 약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P부터 P의 알파 제곱까지 알파에다가 1 더했으니까 1도 있으니까 알파 플러스 1개가 바로 요 개수가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그러면 Q의 베타 제곱도 마찬가지예요. 그쵸? Q의 베타 제곱 같은 경우도 지금 얘도 약수 개수를 한번 세워보면 1P가 아니라 PQ죠. 1Q 제곱, Q 세제곱 이렇게 하고 계속 나가면서 Q의 베타 제곱까지 나올 거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Q부터 Q의 베타 제곱까지 총 베타 개가 있고요. 거기다가 1도 있으니까 총 베타 플러스 1개의 약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쭉쭉 해가시면 지금 얼의 감마 제곱도 지금 감마 플러스 1개가 약수의 개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쭉 지금 얘를 확인했는데, 그래요,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요. 근데 더할 거냐고요, 곱할 거냐고요. 그쵸? 지금 요 약수는 지금 다 곱해져 있고요. 이게 하나의 수기 때문에 얘는 바로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죠. 즉, 따라서 얘네들을 곱해주시면 약수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n의 양의 양수의 총합이라고 되어 있죠. 네, 그럼 볼게요. 총합도 볼게요. 총합은 이렇게 구하시면 되세요. 지금 n의 양약수의 총합이라고 되어 있죠. 자, 얘는 아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는 P0부터, 그러니까 1부터죠. P0, P1부터 어쩌고저쩌고 P 감마까지 다 더하고, P 알파예요. 알파까지 더하고, 얘 베타까지 더하고, 여기 실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할 건데 왜 그럴까요? 다 중1 때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예를 들어 6이 있다고 한다면 2 곱하기 3이잖아요. 6은. 그쵸? 즉 여기서 1, 2, 1, 3 해가지고 1, 3, 2 곱하기 3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들 다 더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얘네를 6 같은 경우에는 2 곱하기 3이잖아요. 따라서 얘 총합은, 약수의 총합은, 그쵸, 1 더하기 2, 1 더하기 3 약수들을 다 나열해서 더한 다음에 곱해주셔야지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양의 양수의 총합은 이렇게 하나의 소수에 있는 하나의 한 끼리 다 이렇게 약수를 다 나열해서 더하신 다음에 다 곱해주시면 이렇게 하나하나 한 끼리 지금 약수를 만들 것이기 때문에 약수의 총합까지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하나 더 알아볼게요. 양의 약수의 총합이 아니라 이제 약수의 곱을 한번 알아볼 겁니다. 곱은 어떻게 하실 거냐면요. 자, 곱은요. 일단 n, 정답은 n에 2분의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쭉쭉쭉 감마 플러스 1이에요. 자, 왜냐하면 예를 들어 12의 경우를 한번 살펴볼까요? 12의 경우 지금 얘의 약수 나열해 본다면 쉽게 알 수 있죠. 1, 2, 3, 4, 6, 12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곱해볼 거예요. 근데 곱해볼 건데 여기서 규칙성이 있죠. 이 끝에 만나는 것끼리 지금 곱이 다 일정한 거 확인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12가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의 세제곱이 될 건데 얘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3개가 어떻게 나왔겠어요? 지금 약수의 절반을 하니까 나왔네요. 이렇게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공식이 나오게 됐습니다. 자, 그럼 아래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00은 2의 세제곱 플러스 3 곱하기 5의 제곱이므로 600의 양의 약수의 개수는 얼마? 3에다가 1 더하고 4, 1에다 1 더하니까 2, 그 다음에 2에다가 1 더하니까 3 곱하니까 24. 총 약수의 개수는 24개인 거 확인하고요. 약수의 총합은 얼마?
그쵸? 1 더하기 2 더하기 2제곱 곱하기 2세제곱 한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지금 1 더하기 3 1 더하기 5 더하기 5의 제곱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얘는 계산하기가 힘드니까 바로 계산한 것을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계산하시면 1860이 나와요. 따라서 약수의 총합은 1860이다. 여기서 추가로 곱까지 한번 해볼까요? 곱은요? 600 한 다음에 지금 약수의 개수가 24개이므로 600에 2로 납니까? 12제곱 얘가 바로 곱이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곱은 엄청 숫자 큰 거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오늘 마지막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유형 되겠고요. 이것보다 더 많은 경우의 수의 유형이 있죠. 경우의 수 유형은 무한합니다. 엄청 많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은 도로망의 경우의 수까지 알아볼 건데요. 도로망 이렇게 지금 그림 보이시죠? 도로망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이럴 때 어떻게 계산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일단 읽어보시면 동시에 갈 수 없는 길이면 합의 법칙 쓰시고요. 동시에 갈 수 있는 길이나 연이어 갈 수 있는 것이면 곱의 법칙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일단 이렇게 말하면 아직 잘 모르겠으니까 문제 풀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의 그림과 같이 내 도시 A, B, C, D를 지금 연결한 도로에서 같은 도시를 두 번 이상 지나지 않고 A 도시에서 B, D 도시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일단 경우의 수를 일단 나누셔야 되는데요. 자, 일단 A하고 B를 거쳐서 D를 가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쵸? 그 다음 A 가고 그 다음 C를 거쳐서 D를 가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요. A를 가서 B를 거치고 C를 가서 D를 가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A 가고 C를 가고 B를 가고 D를 가는 이런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네 가지 경우를 다 짜주신 다음에 각각의 경우에서 어떻게 경우의 수가 나오는지 각각 다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A, B, D 가는 경우는 뭐예요? 지금 3개, A에서 B로 가는 경우는 3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 B에서 D로 가는 경우는 3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A에서 D까지 쭉 갈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 다음 여기 지금 A에서 D까지 가는 길은 연이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동시에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연이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따라서 얘는 곱의 법칙을 쓸 수가 있겠죠. 3 곱하기 3, 9까지 나오는 거 확인합니다. 그 다음 A, C, D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A에서 C로 가는 경우 2가지, C에서 D로 가는 경우 2가지, 연이어 갈 수 있는 길 곱하니까 4가지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A, B, C는요. A에서 B로 가는 경우 3가지, B에서 C로 가는 경우 2가지, 그 다음 C에서 D로 가는 경우 2가지 해서 총 12가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A, C, B, D가 나왔죠. A에서 C로 가는 경우 2가지, B에서 C로 가는 경우 2가지, B에서 D로 가는 경우는요 3가지 해서 총 12가지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각각 4가지 경우에서 다 지금 가지수가 나왔어요. 이 가지수를 다 어떻게 하겠어요? 따로따로 별개의 경우죠. A, B, D로 가는 경우, A, C, D 가는 경우 별개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합의 법칙 쓰시면 되겠죠. 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9 더하기 4 더하기 12 더하기 12를 하니까 지금 13 더하기 14, 즉 37 나오는 거 확인합니다. 즉, 요 A 도시에서 D 도시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37가지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경우의 수에 대한 개념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 경우의 수에 대한 문제풀이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